여러분 건강을 위해 채소와 과일은 꾸준히 챙겨 드시죠. 그런데 혹시 이 좋은 식품들이 잘못 관리되면 우리 몸속에 농약이 쌓일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잔류 농약이 많은 과일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소변에서 실제 농약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걱정되시죠? 하지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식품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먼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들으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잔류 농약이 많은 과일 채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모양이나 종류에 따라 농약이 잘 남는 식품들이 따로 있어요. 둘째,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소변에서 실제 농약 성분이 검출될 만큼 몸속 노출과 직접 연결된다는 게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셋째,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세척법과 식품 선택만으로도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특히 일부 식품은 유기농으로 바꾸기만 해도 며칠 안에 체내 농약 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떤 연구를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결과는 미국의 환경워킹그룹과 미국 CDC가 진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함께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총 1,837명의 식습관과 소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행된 꽤 큰 규모의 연구예요. 연구진이 한 일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어떤 과일과 채소를 얼마나 먹는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그 식품들에 실제로 농약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변에서는 어떤 농약 성분이 검출됐는지를 비교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연결하다 보니 무엇을 먹느냐가 체내 농약 수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입으로 들어오는 식품 종류에 따라 몸속 농약 농도가 달라진다. 이걸 실제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실제로 농약이 많이 남는 과일이나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식품을 조금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공통으로 잔류 농약이 많다고 분류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유까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딸기는 표면에 씨와 작은 홈이 많아서 농약이 깊숙이 달라붙기 쉽습니다. 시금치는 잎이 얇고 넓어서 살포된 농약이 그대로 달라붙고 세척해도 틈새까지는 잘 안 닦여요. 케일 콜라드 그린 같은 잎채소도 직접 농약을 많이 맞는 구조라 잔류량이 높습니다. 포도체리는 껍질이 얇아서 농약이 안쪽으로 침투하기 쉽고요. 복숭아 사과배도 껍질이 얇다 보니 살충제가 스며들기 쉬운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한 베리류도 세척만으로는 잔류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편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세척을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잔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으로 선택하시거나 국산 제품 중에서도 검사 정보가 확실한 제품 위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농약이 적게 남는 식품도 있을까요?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요,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는 식품들이 있어서 일반 농산물이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보카도, 파인애플, 바나나 같은 과일들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자연스러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농약이 과육까지 거의 닿지 못해요. 옥수수, 양파, 양배추도 외피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겉면에서 대부분 차단됩니다. 파파야, 망고, 키위도 마찬가지로 껍질이 두꺼워 세척만 잘해도 잔류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또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 같은 식재료는 조리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한 번 더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요. 당근이나 버섯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식품은 문질러 세척하면 농약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박도 두꺼운 껍질 덕분에 과육 안에 농약이 거의 스며들지 않는 대표적인 저위험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굳이 유기농이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농약이 많이 남는 식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먹는 농약이 한 종류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험도 더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농약의 한 종류씩 노출되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동시에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된 농산물에서는 178종의 서로 다른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물론 모든 농약이 우리 몸에서 다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 42종은 소변 검사에서 실제로 검출됐습니다. 독성이 아주 강하지 않은 농약이라도 여러 종류가 누적되면 몸에서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많다고 분류된 고위험 식품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르고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을 피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잘 잡아도 몸의 노출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줄이느냐일 것 같아요. 일상에서 농약을 최대한 덜 먹으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실천 가능한 내용이라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척법을 조금만 업그레이드하기. 그동안 그냥 물에 한번 헹구는 정도였다면 이번 기회에 세척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과 FDA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흐르는 물에서 30초 이상 문질러 씻기. 잎채소는 한 입씩 떼어서 씻기. 포도체리는 잠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마무리. 반대로 식초나 소금물은 과학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위 방법만 해주셔도 세척 효과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둘째, 고위험군만 유기농으로 바꾸기. 모든 걸 유기농으로 바꾸면 좋긴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죠.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 대신 딸기, 시금치, 포도체리처럼 잔류 농약이 특히 많은 식품만 유기농으로 바꿔도 체내 농약 노출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전부가 아니라 딱 몇 가지만 바꿔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저위험군 식품을 식단에 조금 더 넣기. 아보카도, 파인애플, 양배추, 콜리플라워처럼 원래 농약이 거의 남지 않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의 비중을 식단에서 조금만 늘려도 전체적인 노출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조리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더 줄어드는 채소들은 시니어분들 식습관과도 잘 맞아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척법 개선, 고위험군만 유기농, 저위험군 활용, 이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농약 문제. 젊은 사람들보다 시니어분들께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시니어분들이 더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배출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금방 배출되던 물질들도 60, 70대가 되면 조금 더 오래 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저질환이 있으면 영향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 능력이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같은 음식도 나이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딸기를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분들이 노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척 선택 기준이 시니어 건강에서는 특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가 시니어 건강에서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잔류 농약이 많은 식품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소변 검사에서도 농약 성분이 직접 확인될 만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만 실천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만 유기농으로 바꾸기, 올바른 세척법 실천하기,
저위험군 식품 적극 활용하기.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죠. 오늘 먹는 한 끼를 조금 더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